3차 여요전쟁. 3차 여요전쟁의 발단, 그리고 군인들의 불만. 현종은 거란군이 물러간 지 한 달 보름이 지나서야 개경으로 환궁했다. 폐허로 변한 개경의 길가에는 여기저기 해골이 널려 있어서 나라에서는 먼저 그 시신들부터 거두어 묻어주게 했고, 이어서 궁궐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했다. 또 거란의 사신을 보내어 회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친조를 재차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거란에 직접 왕이 가지는 않았다. 당시 고려는 개경 못지않게 평안될 때가 초토화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전쟁으로 수많은 여진족 난민까지 발생하여 고려는 이들을 고려 영토 내에 집단 이주시키고 수공업 등에 종사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고려는 끝내 송과의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으니 2차 여요전쟁 당시 고려는 송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부탁했던 터였다. 지금 고려가 위기에 처해 있사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송나라도 거란이 무섭기는 마찬가지여서 대차게 거절했다. 송진종, 왜 너희들 그동안 조공을 안 했어? 싫어. 그리고 8년 뒤에도 고려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송나라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고려는 송에 대한 사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히 송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거란을 견제하려면 송나라밖에 없지 않겠는가. 한편 거란은 친조를 하겠다는 고려왕이 오지 않자 화를 냈다. 요 성종, 느그 왕 왜 안 와? 고려사신, 저희 임금이 편찮아서. 뭐야? 그럼 강동 육주 돌려줘. 고려사신, 점점점. 그리하여 거란은 다시 고려를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당연히 그걸 모를 고려가 아니었으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중앙 정규군을 모았다. 무려 20만 명이었다고 함. 당시 고려의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거란의 압박에 시달리던 여진족들도 속속들이 고려와 내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고려는 이 귀중한 시간에 내부적으로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2차 여요전쟁의 공신이었기도 한 군인들을 후하게 대우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차별하여 박하게 대우했던 것이다. 특히 무관들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환수하여 그걸 문신들에게 지급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으니, 이를 알게 된 무신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태업도 일삼는데, 이런 상황에 거란이 치고 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나라를 내줄 판국이었다. 다행히 현종은 이 사건을 빠르게 진압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회를 요 성종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3차 여요전쟁 1018년에서 1019년 1018년 10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거란의 대군은 이번에는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에서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고려군의 대장 강감찬은 그걸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으니 계곡의 쇠가죽으로 강물을 막고 적이 오면 쇠가죽을 찢어 수공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면 적들이 엄청난 물살에 휘말려 으아 하고 몰살되려나? 아니다. 기병이 10만인데 계곡 건너다가 죽으면 얼마나 죽겠는가. 그냥 싸우는데 물 한 바가지 끼얹는 정도의 효과일 뿐이다. 사서에 나오는 이런 수공은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미약하다 함. 고로 이런 것들은 후대에 꾸며지거나 부풀려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농후함. 어쨌든 거란군은 흥화진을 우회에서 진격하려다가 이를 예측한 고려군의 수공과 매복 공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탈탈 털린 채로 개경으로 계속 진격하게 된다. 하지만 초반 기선을 제압한 고려군은 그 거란군을 추격하여 평안남도 순천 인근의 대동강변에서
무려 1만 명을 몰살시킨다. 하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소배압의 거란군은 닥돌하여 기어코 개경 인근의 금교역까지 도달한다. 이에 현종은 도성 밖의 모든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주변의 논밭과 가옥들을 전부 불태우고 철거하는 청야전술을 편다. 그렇다. 고구려 때부터 썼던 한반도의 전매특허 전법이다. 다 태워버려라. 너 죽고 나 죽기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거란군은 집단 멘붕에 빠진다. 헐, 고려놈들 지독하구나. 자기들 논밭이며 들판까지 모두 태워버리다니. 그러게 식량은커녕 당장 말먹이를 할 풀조차 없는데. 이를 어쩌냐. 현지 조달하려고 식량도 얼마 챙기지 않고 닥돌했는데. 만일 이대로 싸운다면 거란군에게 돌아올 미래는 추위와 굶주림 뿐이었다. 결국 소배압은 철군을 결심한다. 어쩔 수 없다. 모두 일단 철수한다. 하지만 이걸 보고만 있을 고려군이 아니었다. 거란군이 발길을 돌리자 개경을 지키던 고려군이 성에서 나와 요군을 추격했고, 강감찬은 평안도 일대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습격하여 거란군 5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최후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강감찬은 주변에 배치했던 군사들을 모두 다 귀주로 집결시켰다. 귀주 일대는 방어를 하기에 유리한 지형 조건이었다. 강감찬은 이곳에서 후퇴하는 적과 결전을 하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정말로 1019년 2월 철군하던 거란군이 귀주 땅에 도착했다. 거란군은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지만 강력한 수만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고려도 국력을 결집해서 긁어모은 대군을 투입했다. 사서에 따르면 20만이라 한다. 그렇게 벌어진 전투는 초반엔 서로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속속들이 고려군의 원군이 도착하고 먼저 기다리고 있어 지형적인 이점을 차지할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고려군의 우세한 형국이 되었다. 때문에 거란군은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서둘러 도망을 치는데, 하지만 고려군은 추격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도망가는 거란군은 제대로 탈출로를 찾지도 못하고 사실상 괴멸하고 만다. 고려사에 따르면 적의 시체가 들판에 널리고 빼앗은 말과 낙타, 갑옷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10만 거란병 중 살아 돌아간 수는 수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소배압이 요 성종에게 아랜다. 폐하, 망했습니다. 내 이놈! 내 얼굴을 찢어 죽이겠다! 하지만 소배압은 성종의 모친 일가였기 때문에 목숨만은 붙어있는다. 한편 개경에서는 개선장군이 된 강감찬에 대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으니 문무백관과 백성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현종도 기뻐했다. 피난살이하면서 겪었던 모진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듯. 이것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승이었다. 귀주대첩의 승리로 강감찬은 을지문덕 이순신과 함께 한국사 3대 전쟁 영웅이 되었지. 전쟁의 결과. 첫째, 거란은 더 이상 고려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고려 땅은 죄다 산과 하천투성이라서 우리 기병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곳이다. 고려인들은 풀 한 포기까지 다 태워버린다. 정말 무섭다. 그냥 고려와는 사이좋게 지내자. 둘째, 거란은 여유전쟁을 기점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하기 시작한다. 거란은 더 이상 송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고 요동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지. 셋째, 고려 역시 약탈과 방화, 강간 등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고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다. 거듭되는 청야전법으로 농촌의 경제도 붕괴되어 농업 생산과 국가 재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
넷째, 고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개성 성곽을 보수하는 등 방어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섯째, 고려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게 되었다. 이후 150년 동안은 우리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국력이 가장 높았던 시대였다. 여섯째, 거란송 고려의 삼강구도가 세워지다. 서로 대등한 군사력 덕분에 향후 100년이 넘도록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와, 이 당시 송나라는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던 엄청난 나라인데. 일곱째, 고려는 대놓고 송과 교역을 한다. 송이 고려의 눈치를 본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한 대만 드라마의 장면은 이렇다. 물론 드라마는 과장이 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대 문필과 소동파 등이 고려에 횡포를 두고 한탄했을 정도였다. 아, 우리 역사에 이런 적이 또 언제 있었던가. 7. 여진이 슬슬 긴다. 알아서 조공도 바치고 한 150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심지어 요 나라에서 받은 관직까지 고려에 반납해 바칠 정도였다. 하지만 여진족은 그러면서 힘을 길러가고 있었다는 거. 8. 전쟁 기간 중 사람들은 전방으로 물자를 실어 날라야 했는데 그런 경험의 결과 전쟁 후에도 사람들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통이 이전보다 발달하여 이와 같은 환경이 훗날 평화의 시대에 상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